장애인 문화관광시설 사무국장 윤석입니다. 소개를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우리 센터에서 어떤 이제 여러 활동하고 있는 부분, 그냥 제가 경험에서 나온 거를 좀 부끄럽지만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앉았다 섰다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준비하시죠. 이 사진 어때요? 사진 어때요? 멋있죠?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들고 자꾸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긴장이 되긴 한데. 일단은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봐보세요. 지금 물론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각자 이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그림이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가 좀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좀 자유롭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관광지가 가보신 이제 휠체어 타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어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장소를 갔을 때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인식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직은 저조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교육들,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더 많이 나서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 꼭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뭔가 차별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조금 더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안 넘길게요. 넘기면 돼요. 하나씩 넘어갈 때 사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 그냥 마이크 그냥 놔둬가지고.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좀 않아서 최대한 간략하게끔 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사실 그 장애인들이 그 문화여가 하는 활동을 하실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뭐예요? 형호 씨 같은 경우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테니시스 부족이. 네? 테니시스 그렇죠. 부족이 커요. 우리가 그러니까 휠체어 안 타신 분들은 이게 잘 못 느끼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항상 어디 갈 때 내가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가? 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항상 또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꼭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장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별로 개의치 않고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특히나 근데 행정적이나 그런 부분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사실은 우리 장애인분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정작 알아야 될 분들이 행정적에 있으신 분들이나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영업쪽, 그 다음에 영업장, 카페나 일반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좀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실태 조사를 보면은 저기 49.7%라 되어 있죠.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편의석이 부정한 부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사실 저 부분도 왜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가면 편의시설이
잘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반자가 있어야 뭔가 활동적인 부분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것만 봤을 때는 4분지 3이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뭔가 항상 고려를 하고 외출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선생님, 네. 저 여기 이제 네. 편의시설 부족에서 저는 네. 장애인이 아니지만 서서 네. 할까요? 아니, 네. 괜찮아요. 편하게. 장애인이 아니지만 네. 지하철 같은 데나 저희 집에서 또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네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계단이 아닌 네네네. 계단 옆에 그런 걸 해놨는데 네. 제가 안 가봤지만 각도가 맞아요. 응, 그리고 직각으로 항상 네네, 꺾어 맞아요. 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너무 급경사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그래서 네네. 저기가 저렇게 기역자로 됐는데 휠체어가 갈 수 있을까? 이쪽은 최소한 좀 둥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저 포구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경사로를 네네. 만들 때 이쪽은 네. 좀 둥그렇게 하고 맞아요. 폭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해야 네. 된다는 것을 네. 이제 법규적으로 네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건축을 할 때 네네네. 할 수 있도록 네. 네. 수정하시고 올리십시오. 그 포인트 그거 넣는 거 있어요. 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거 어머니 나 이거 그러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어디 그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갔는데 아니면 교회를 갔는데 사실 편의시설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규격이 맞나? 규격이 맞나?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경사로가 있어. 경사로를 넣었다는 것은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해놓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각도가 높네. 또 코너 이렇게 꺾이는 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직각으로 해가지고 너무 좁고 막 이렇게 된다.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 설치 매뉴얼에 보면은 그게 다 규격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 경사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장애인 편의시설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그 장소별, 그러니까 장소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면적별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없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안 갖춰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 안 되는 우리 그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100평이 많이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이게 턱이 있는데 경사로를 안 대놨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 영업장에다가 따질 수 있느냐? 근데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이 안 돼요. 100평이 안 되는데 턱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경사로 놔야 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그 법규상을 봐야 되잖아요. 법규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매점으로 들어가죠. 소매점이나 식당으로 들어가죠. 식당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 300평 그 규격 면적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매뉴얼에 규격이 돼 있어요. 그 경사로는 18분의 1의 각도로 해가지고 혹시 단차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유효폭이 120이 돼야 된다. 이런 규격이 다 있는데 그게 그 면적이 해당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평이 안 돼. 우리 식당은 100평이 안 되는데요.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설치 매뉴얼 교육을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좀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식당이 아무리 물론 작다 해도 30평 이상으로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30평이나 100평 그 사이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100평에서 300평 그 규격을 좀 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30평에서 그 이상으로 해당이 되면 경사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규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화해가지고 뭔가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왔어. 우리 식당이 100평이야. 100평인데 그 주출입구는 돼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해갖고 됐어. 근데 나머지 화장실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되잖아. 그러죠. 근데 또 거기에 뭐가 되냐면 주출입구 그 부분은 의무적이라 그게 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 매뉴얼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그건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으로 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게 주출입구는 뭐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그 법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맞춰서 해놨는데 화장실은 권장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권장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화장실은 함께 화장실 입구 앞뒤가 턱이 딱 있네.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장애인계에서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어떤 게 권장이고 어떤 게 의무이고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몰라. 이제 그걸 알아야 이 범위가 너무 터무니없구나 하는 걸 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알고 법적인 부분에서 국회의원이든 뭐 구의원이든 뭐 그 조례라든지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게 조례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화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정확히 알고 그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조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육 나올 때 넓혀야 된다. 그 안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고 대부분의 권장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상위 보면 주출입구 부분은 대부분 의무로 가요. 의무로 다 돼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면적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화장실이라든지 뭐 세면대라든지 뭐 소변기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안전시설물 뭐 여기 보면은 저런 시설물 저런 것도 되게 이제 복지시설물이나 이제 그런 부분 대부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데 소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범위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 근데 이상하네요. 화장실이 사실 더 급하잖아. 그러니까. 계단이 있으면 화장실이 도움을 제일- 받아서라도 가는데 네. 제일 화장실은 중요한 넓어야 되잖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쩌면 거예요. 생리현상을.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게 그 주도하시는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장애인분들이 알고 먼저 주도를 해줘야 돼.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뭔가 욕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네 하고 뭔가 욕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요거는 지금 단기로 잠깐 와서 하는 교육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대의센터에서는 그 매년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하고 있어요. 2회차 진행했던. 네. 그래서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범위를 좀 올해는 좀 넓혀가지고 교육 현장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그 행정적인 그런 데라든지 건설계 그쪽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좀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애인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다가서야 된다는 거. 주장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얘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얘기할 때 혹시 저 베리어가 네. 저 프리는 네. FRE이고 저 네. 베리어는 영어가 어떻게 돼요? 스펠이?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설명. 자, 혹시 베리어 프리 들어보셨나요? 네. 베리어 프리 들어보셨죠? 유니버셜
유니버셜 좀 건강해야 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자. 자. 그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사진 봐보세요. 제일 위에 사진. 제일 위에 사진 보면은 지금 턱이 있죠. 네. 턱이 있고 휠체어가 앞에 섰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를 보니까 베리어 프리 단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베리어 프리 이전 단계. 그림만 보세요. 네. 밑에 보면은 두 번째는 베리어 프리 단계 해가지고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었네. 이건 뭐냐면 이미 먼저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턱이 있는 그 구조물이 있어. 식당이 있어. 근데 턱이 있기 때문에 턱을 없애야 저 휠체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선행된 게 이미 건축물이 있다는 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베리어 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그 밑에 봐보세요. 애초에 건축물을 만들 때 턱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차이가 뭐냐? 베리어 프리는 어떤 보행 장애물이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제거하는 작업.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유니버셜 디자인은 애초에 건물 만들 단계부터 장애를 없애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베리어 프리가 나은가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나은가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낫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 유행이라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베리어 프리로 해서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턱이 있어서 경사로가 많이 되진 데가 있죠. 근데 대부분 신규 건물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단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베리어 프리는 누굴 위한 건가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누굴 위한 건가요? 그걸 생각해봐요. 자, 보세요. 베리어 프리는 어떻게 보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 경사로는 왜 되는 거예요? 휠체어가 올라가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가 바퀴가 있는. 근데 유니버셜 디자인은 아이들도 가다가 타겠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인 설계라고 해요. 보편적인 설계.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디자인. 자, 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쪽 사진은 베리어 프리 디자인입니다. 이쪽은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화장실인데 베리어 프리는 그냥 우리가 장애 화장실 하면 통상적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접근해서 뭔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디자인한 거고, 그 옆에는 봐보세요. 사용성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까지 항상 이게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다목적 화장실 무슨 뜻일까요? 장애인이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쓰는 열린 화장실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화장실 안에 있는 구조물 봐보면은 저기 소변기 쬐까란 것도 있고, 저건 쬐까란 소변은 누구 위한 걸까요? 그렇죠. 어린이, 유아들. 또 옆에 보면은 이게 저런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장애인 화장실하고 타이틀은 붙여져 있는데 들어가면 저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 유아 기저귀 가는 그 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나와져 있고, 어떤 데는 대변기가 큰 거, 일반 성인 그 대변기가 있는가 하면 유아용 대변기가 있어요. 또 소변기도 마찬가지.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디자인 해놓은 거죠. 그 밑에 보면 또 저기 이쪽 거 보면은 이 장애인만 위하는 버튼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디자인.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물건 들어온 사람들, 비장애인도 이렇게 터치하기 좀 쉽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화장실의 그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은 아이들이나 누가 봐도 저기는 장애인이고 함께 쓰는 뭐 그런 화장실로 보이는 거죠. 이쪽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장애인 화장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인 설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무장애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인 환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베리어 프리 느낌은 장애인이 기준이에요. 베리어 프리 느낌은 장애인이 기준이고, 유니버셜 디자인은 누구나 여기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왜 그러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장애인분들도 이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어 구조물을 만들 때, 화장실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장애인 화장실로만 돼 있으면 장애인만 이용하게끔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엄청 많이 있어. 근데 장애인 차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조금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을 조금 뭔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의 이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주차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뭐 같이 이렇게 조금 그 몸이 좀 거동이 없어, 예,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 임산부도 분류를 해갖고 또 만들잖아요. 노인 구역, 뭐 경차구역 또 이런 게 돼 있는데, 물론 장애인이 우선이 돼야 되지만 약간의 조금 같이 뭔가 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20분까지 해야 되니? 더 해도 돼요. 그럴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센터에서 이제 저희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관광지가 있잖아요. 관광지를 저희가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관광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가잖아요. 관광지를 갈 때 고려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관광지 어디를 놀러 가요. 예를 들어서 강천사를 가요. 강천사를 갈 때 우리 형호 씨는 뭘 걱정하시죠? 밖에 화장실 그렇죠. 또 그리고 바닥이 좀 그렇죠. 단차가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사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부터. 그러죠. 안 그래요? 이동 아니 가까운 데는 그나마 또 어떻게든 이제 코를 뭐 이렇게 해갖고 갈 수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해남 땅끝을 내가 가고 싶어. 해남 땅끝을 가고 싶어. 어떻게 가? 선생님 어떻게 가세요? 저야? 자가용으로. 장애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이 있잖아요. 장애가 없은 내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데 아무 뭐 없어. 그냥 차만 있으면 가요. 근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우리 민수 팀장? 네. 어떻게 가? 저 같은 경우는 근처 공공기관 화장실을 찾죠. 아니 어떻게 가냐고. 아, 해남 땅끝까지 어떻게 가? 기차를 혼자. 그래, 기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전제할게요. 당일치기입니다. 기차를 당일치기. 타거나 아니면 차량을 빌리죠. 또 아니면 차량 장애인 여행 서비스를 해주는 단체를 찾아서 신청을 하다가. 자 보세요. 이미 복잡하잖아요. 아니 해남 땅끝까지 가는데 복잡해요. 비장애인들은 지금 이미 가서 룰루라를 놓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근데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근데 지금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 그러니까 관광약자라고 해요. 저희는 관광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는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해남 땅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동에 관한 부분, 그다음 현장에서 그 편의시설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광적인 부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이제 밥도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일치가 아니면 숙박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카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정보까지 우리가 정보를 직접 답사팀이 우리 김민수 팀장이 이제 현장 가서 같이 이제 우리 답사팀이 가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와갖고 그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저희 단체의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저는 이렇게 연습하는 걸 좋아해요. 모르던 내용이니까 이제 네. 참여함으로써 이런 네. 내용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참석 시간이 마침 좀 됐는데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속버스에는 네. 버스는 이게 그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고속버스는 없다. 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시면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해남 땅끝까지 가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 안 되니까 내가 휠체어 타는 입장에서 운전이 안 되면 아까 말한 저 단체에서 빌리는데 그 절차도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 안 하면 혼자 단독으로 뭔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 저상 버스. 고속버스 우리가 일반 비장애들 고속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고속으로 가는 저상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럼 몇 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우 씨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아는데.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한 대 있어요. 있는데 서울에. 어디에서 어디 있냐면 경기도에서 서울 일부 구간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아, 씨발. 아니 그러면 형호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년마다 그 장차연에서 우리 그 어디 터미널 가갖고 그거 하잖아요. 이동권 시외 이동권 그 표정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시도 안 멈추잖아요. 지금. 항상 그렇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네. 버스는 그렇게 안 해도 네. 몇 시에 출발은 네. 그런 저상 네. 시외 네. 버스 그러죠. 이렇게 자, 해야 되는 자 봅시다. 시외 저상 버스는 왜 안 할까요? 돈이 그- 많이 들고. 돈이 안 들어서? 아니 많이 아니요. 돈이 안 돼서? 아니 많이 든다고.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그것도 시설을 맞아요. 다시 또 해야 돼. 선생님 왜 그럴까요?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이용도 조금만 그 우리 일반 지금 시내 버스에서는 저상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안 타. 왜 많이 안 타세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불편해. 내가 타보셨어요? 네, 형호 씨 타보셨죠? 많이 타봤어요. 저상 버스 올라가는 순간 이미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내가 그걸 탔어. 지옥. 눈치 엄청 보여요. 타고 자리 자산한 데까지 거기만 해도 한 그 운전 기사가 옆에 와갖고 막 어떻게 자기도 몰라 막 더듬 해갖고 막 해. 누치와 근데 또 내려야 될 때 또 이거 버튼 눌러갈 때 그때부터 조마조마 해.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올라가요.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타봤는데 그래서 그냥 콜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콜 대부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시외 저상버스는 뭐가 하나 더 문제가 있냐면 고속 주행을 할 때 저상버스는 이게 낮아요. 축이 낮잖아요. 아시죠? 저상버스 축이 낮은 거. 근데 고속으로 가다가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외부 답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현장 나가면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가속 방지턱이 나와요. 방지턱. 맞아. 방지턱이 나와버려. 근데 저게 어떤 데는 또 칠이 안 돼 있는데요. 식별이 안 되게끔 돼 있는 데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야간에 혹시 이제 야간이나 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하신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실은 잘 안 되고. 근데 말씀하신 아까 말한 것처럼 해남 땅끝까지 가려는데 이미 지금 고려하시는 게 교통부터 지금 이미 반나절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당일치기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려는데 이미 반나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장 가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갈 시간을 좀 생각할까 한장 해보죠. 당일치기로는 절대 못 가요. 해남 땅끝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이용했다고 해보세요.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 지금 해남으로 가는 그 기차가 없잖아요. 네. KTX를 타고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갔어요. 목포역에서 갔는데 거기서 그럼 또 생각해야지. 여기서 해남으로 가려면 무슨 콜을 불러야 되나?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전남 콜이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콜을 그 전남 통합 콜 그걸 부르면 이제 자기들이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이미 이제 또 그걸 하려면은 또 그 그쪽에다 전날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려. 근데 그걸 모르고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미 그뭐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등록을 안 했으면 바로 등록이 안 되니까 이미 게임 오버가 되죠. 근데 다행히 내가 그걸 알고 등록했으면 KTX 타고 왔고 여기서 또 거기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콜이. 네. 기다려. 한참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대체 갔어. 근데 이미 1시 2시요. 근데 이제 가야 되잖아. 이래야 쓰겠습니까? 웃기잖아.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그 연구 모임 때 한번 잠깐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콜이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 거는 이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광주 콜센터에다 전화했어. 해남 땅 끝까지 가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했어. 갖고 콜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가 돼요. 그렇죠.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논스톱으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주 예를 들어서 빗가람 어디 이렇게 버스 승강장처럼 중간에 뭐 환승한다 환승하는 거. 환승한다 생각하고. 네. 환승 지역이 네. 이렇게 좀 지정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광주에서 내가 해남 거기 가고 싶어요. 전화했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분이 거길 가야 되니까 환승 지점까지 우리가 광주 콜이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환승 지점에 기다렸다가 바로 조금 그게 이제 절차는 좀 그러지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번 더 환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시간적인 게 이미 많이 절약되고 뭔가 조금 그 효율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따로 놀아.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 지역의 콜센터가 주구장창으로 이제 좀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연계만 좀 되는 게 아직은 이게 중앙에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국에 있는 통합콜 전화번호로 예를 들어서 136, 1588에 뭐뭐뭐를 눌렀어. 그럼 통합으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까지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출발지에서 그렇죠. 그렇게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안내도 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이제 어디서 환승까지 되는지 뭐 그런 거 이게 뭔가 이런 게 아직은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번 여기 있으신 분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만 있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동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내가 이동 것만 벌써 이렇게 지금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현장에 갔어. 현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해남 땅끝에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 편의시설 관련된 거. 특히 식당 아까 말했어요. 그 동네가 다 예를 들어서 턱이 있는 식당만 있어. 근데 가기 전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턱만 있는 식당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적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정보가 있어요. 이게 차별 없이 뭔가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이동권에 관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일반 작은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예요. 우리 동네 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 군수면 내가 만약 군수라면 요 부분부터 좀 생겼을까? 뭔가 이런 정보를 좀 부서를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우리 같은 단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원을 조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뭔가 출입적인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런 편의시설을 갖추라는 게 아니지만 일단은 정보를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관광적인 부분도 약간 차별이 있는 거죠. 일상적인 활동에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열린 저 관광지는 예, 이런 데는 이제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열린 관광지 들어보셨죠? 아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럼. 들어는 봤죠. 열린 관광지라는 게 뭐냐면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그 해년마다 그 열린 관광지라고 지정을 해줘요. 이 열린 관광지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면 이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 좀 말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평가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열린 관광지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청이 아니야. 우리 광주로 보면 시청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북구, 서구, 남구, 강남구 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요. 신청은 이렇게 우리 구역 안에 어떤 관광지가 있어. 근데 여기 조금 될 것 같고 조금 다듬으면 열린 관광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나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신청을 해. 그러면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거기를 해년마다 선정을 해요. 보통 5월달에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게 지금 2015년부터 이게 이제 열린 관광지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92개소 지금 전국에 92개 열린 관광지가 있어요. 열린 관광지가 있는데 지금 2019년까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열린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요. 2억 5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열린 관광지화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이제 보통 2년을 기한을 주거든요. 2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났어. 조정이 다 끝났으면 그럼 여긴 열린 관광지라고 최종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지금 다 열린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밑에는 2020년, 2021년은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 가지고 조성 중에 있죠. 그래서 약 여기 보면은 광주광역시는 하나도 없네. 그렇죠. 생소하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생소하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잘 보셨어요. 저기 보면은 광주는 이렇게 있는데 광주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성 중인 데 있어요? 광주에서? 아니요. 없어요. 그것도 자, 없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 전국에 92개소가 있는데 저기 이제 색깔별로 해가지고 연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돼 있죠. 저기 잘 보시면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근데 광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참 생각해봅시다. 광주에서 좀 유명한 관광지라고 내가 타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타 지역 사람인데 광주하면 떠올리는 거 뭐예요? 무등산. 또 그다음에 생태국 담양은 이제 전남으로 들어. 아니 타지 사람이 내가 타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광주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고. 무등산 또 국립공원. 비엔날레는 좀 떠오를 수 있어요. 5.18 그다음에 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그렇죠. 국립아시아전당 예. 김대중 컨벤션 이게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5.18 근데 가장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관광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관광지 할 수 있어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도 광주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 타 지역에서 5.18이에요. 5.18. 근데 5.18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가 뭐뭐 있을까요? 아까 말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도 거기 범위에 들어가요. 5.18 거기에 그 구도청 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림 역사 문화마을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왜 그 연계가 되냐면 양림 역사 문화마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광주의 역사를 보면은 그 광주가 뭐라 하죠? 구심점이 옛날에는 양림동이었어요. 양림동. 조선시대나 막 이제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일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확산돼 가서 광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5.18 때도 그 연계가 돼 있어요.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 추천하는 관광지. 이거 열린 관광지 말고. 기본적으로 여기 괜찮아하는 추천하는 관광지인데 광주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등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무등산은 확실히 들어가요. 전일 빌딩인가? 아니 아니, 전일 그 빌딩. 광주 호수 생태공원 아니, 아니. 아닌가요? 예. 국민과 상원에 들어가나.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무등산을 가지고 열린 관광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열린 관광지 의미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휠체어 타고 등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케이블카.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애인들 뭐 그거 뭐 의견을 뭐 좀 생각 안 하고 뭐 자기들끼리 막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많았잖아요. 지금 얘기 한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무등산 갖고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5.18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열린관광지 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이미 국민의 아시아 문화재단 가봤죠. 가봤죠. 시설 뭐 어때요? 어느 정도 다 좋아요. 아까 말했던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 아니라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이미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미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어. 그럼 충분히 열린관광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열린관광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올해 예산이 0원이야, 0원. 그걸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저 한번 이거 갖고 시청 담당자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이거 갖고 저 싸웠어요. 아니 이게 관광가고 그런 부분 얘기는 아니 장애인들 차별하는 겁니까? 저희가 틀린가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건 차별하는 거예요. 열린관광지는 지금 타 지역에서 이게 지금 사실 관광 분야에서는 이게 이슈입니다. 사실 열린관광지 하는 거. 근데 광주에서는 관심이 없어. 광주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인권도시, 문화도시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쓰, 아마 과거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문화도시, 인권도시라고 하지? 그 여기 슬로건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뭡니까? 웃겨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사업이 물론 사회복지과 쪽에서 만약에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조금 뭔가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관광과 그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그 인원들이 그 행정적인 그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해서 무등산을 갔다 네. 왔는데 네네. 휠체어를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입구에서. 휠체어가 어디 올라가면 쪽이세요? 안 된대요. 어디 쪽이세요? 바로 입구에서 입구 그 차량 이거 네, 예, 차량만 있는데 중심사 거기 앞에요? 중심 이제 거기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도로에서 이쪽은 이제 보도고 차도고 이제 무등산 올라가는 초입에서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친구랑 셋이서 이제 네. 올라가려는데 막더라고요. 전동이체를 못 간대요. 전동이체. 그게 뭐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 식당 쪽에 있는 집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든지 하래요. 근데 거기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왜 휠체어를 못하면 휠체어가 원래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그런 건데.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 그냥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요거 열린관광지 관련해가지고 그 종합지원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그 이슈화할 만한 그 정책을 그 토론 주제 그거 한 10개 정도 발표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광주가 지금 문제가 이게 열린관광지라는 것은 이 무장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러죠. 예. 근데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그렇게 좀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호남권입니다. 광주가 아니라 호남권. 이게 첫 번째 그 어디예요? 여기 순천만 부가정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가보셔요. 꼭 여기는 괜찮아요.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호남권의 그 대표 관광지 중에 정남진 편백수 우드랜드 어디에 있어요? 전남 장항에 있죠. 근데 나는 여기가 열린관광지인 게 조금 아이러니해. 왜 그러냐면 우리 김민수 팀장 있죠. 예. 같이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갔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장애 편의 설치 매뉴얼 그 내용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장거리 경사로가 있을 때 휠체어 슬로프가 있을 때 저 유효폭은 맞아. 유효폭이 그러니까 장거리 경사로일 때는 유효폭이 2m 이상만 돼요. 근데 장거리일 때는 1.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5 이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저 밑에서 한 500m, 600m 그게 예, 엄청 길어요. 500m, 600m를 쭉 올라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는데 경사가 약간 있는, 양사가 약간 있어요. 예, 있었어요. 약간 있는 데다가 또 그 설치 매뉴얼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사로가 그 장거리 경사로일 때 30m 갔을 때 평지가 한 번 나와야 돼요. 평지가. 왜 이렇게 하면 평지가 한 번 나와야 될까요? 서로 교차하면 어떻게 비켜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미 그 저기 유효폭이 1.5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서로 휠체어 한 대가 유효폭이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두 대면 얼마예요? 145잖아요. 이게 교행은 돼. 150이니까. 그러니까 교행하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만약에 저런 장거리일 때 유효폭이 1.2m이면 그건 진짜 환장해버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주 하나. 500m 가고 있는데 한 250m 지점에서 중간에서 서로 휠체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휠체어가 내려오고 있어. 미쳐버려. 왜 그래요?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대가 계속 후진해갖고 저 끝에 후진해가지고 교행 구간이 없으면 교차하는 구간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없는 그러잖아요. 네. 완전 짜증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어디에서 그러냐면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 광주 호수 생태원 내가 예전에는 한번 얘기했을 건데 광주 호수 생태원은 중간 지점에 일부 구간에서 폭이 80밖에 안 돼. 예, 맞아요. 예. 80밖에 안 되는데 한 100m 가나? 150m 가나? 쭉에 한번 쭉 이렇게 쭉 가는데 휠체어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와. 그렇지. 80이야 폭이 80인데 휠체어가 60에서 70 정도면 이미 이 정도 폭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 오면서 당황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저런 장거리 경사로 구간이 있을 때는 이제 물론 폭이 150 다행히 그렇게 나와야 되고 중간에 평지가 나와서 거기에서도 물론 교행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참이라고 해요. 참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교행도 하고. 그러니까 전동이니까 그 평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수동 탔어. 수동 탔는데 저 장거리.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하고 혼자 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 갔는데 중간에 한 번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쉬는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경사 이거는 안전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 설치 규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안전성하고 편리성입니다. 안전성하고 편리성. 안전하냐 편리하냐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근데 수동 휠체어로 내가 막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사로가 이렇게 고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피하게 되고 이렇게 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혼자 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문제가 또 뭐냐면 펜덱스 우드랜드는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런 경사가 계속 나와.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열린 관광지에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충전. 충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또 우리가 뭔 경우가 있었냐면 요거 말고 그 자암산 더넘길이라고. 자암산 더넘길. 우리가 그때 못 모르고 제가 그때는 이제 수동을 우리가 그 박사팀이 다행히 수동을 가지고 갔어. 수동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끌고 가는데 사실 말을 못했지만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요. 이제 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한 번씩 또 고각이에요. 계속 하다가 한 게 정상까지는 안 가고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지점을 해가지고 다시 저 반대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코스거든요. 근데 그 길이가 한 7km? 7-8km예요. 근데 그 전동 아시겠지만 장거리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훅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상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나가요? 그때는 그런 경우는 전환이 전환. 전환 신고야, 전환 신고. 그걸 안 하면 뒤에 이제 풀어가지고 밀고 딴거만. 그게 여행입니까? 여행 아니죠. 그거는 엉망진창이죠. 솔직히 그때는 말해서. 다행히 수동이어서 그래서 걱정이 없었는데. 저기도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열린관광지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린관광지라고 했으면 그 기준을 정확히 제가 한번 그때도 관광공사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아,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자기들한테 그 아까 정량평가 해가지고 정량평가 기준이 뭐냐면 이 관광지 점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유명하느냐 또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게 종합적인 점수를 해가지고 그냥 선정을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지방 그 지자체별로 약간의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문제가 아무튼 그거예요. 충전하는 부분. 고소 여기로 말하면 저는 거기처럼 여기는 열린관광지인데 저는 거기는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는 이해가 돼. 여기는 있어야지 열린관광지면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문제가 뭐였냐면 열린관광지라고 해놨는데 화장실을 갔네 중간에. 그게 기억나죠? 화장실도 별로 중간에 화장실 갔는데 편의 화장실이 이미 턱이 있어. 화장실 이용 못하게. 휠체어 타는 사람들 아니 여기 열린관광지하고 나왔는데 턱이 있어 보네. 웃겨보죠. 그러니까 기준이 나 이거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 하더라고. 기준이 애매해. 열린관광지라고 했으면 이미 기본적으로 당연히 화장실 잘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접근 형태나 이동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열린관광지. 그러니까 웃겨본다. 그러니까 접근로하고 이동로 부분만 잘 돼 있으면 그 열린관광지라고 써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특이점에 뭐가 있냐면 또 웃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부분 가지고 한번 편의시설 그 개선을 해주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재밌죠? 네. 거기 갔는데 그 입구 주차장에서 그 이제 여기 그 올라가기 첫 시작 지점에 그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지 그 개폐문? 개폐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가 장애인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장애인 마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그게 열림 형태가 위쪽으로 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는데 이렇게 열리는 문인데 요 위쪽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내리막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전동이면은 이걸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이요. 수동이면 이거를 하고도 이게 안 되잖아요. 엉망이죠. 엉망이 부분이 힘을 많아요. 가려면 수동을 그냥 바로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장애인 설치 그 매뉴얼 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편의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근데 여기다가 장애인 마크를 그려놨는데 웃겨보죠.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열린 관광지였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갔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 없었어. 기억이. 그냥 그리고 저기는 저거만 잘 돼 있었어요. 로프. 그치. 저거 가는 것만. 그 길만 이렇게. 예, 길만 잘 돼 있었어요. 저기 가면은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 어떤지 몰라요. 갔는데 주차장이 팥에서 가죠. 팥에서. 예. 돌을 깨진 깨진 거친 거 있잖아요. 네. 팥에서. 옛날에 그 줄로도 이렇게 해놓고 네, 약간 예. 잘자란 팥에서 그런 형태가 해가지고 깔려져. 근데 그러면 전동은 바퀴 묻혀버릴 건데. 그래서 장애인 설치 매뉴얼상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장애인 주차구역 놓으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열린관광지라고 무슨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해요. 우리 광주에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죠. 예, 광주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요. 갔던 것 중에 형우 씨는 갔던 것 중에 뭐 갑자기 그냥 물어봐서 좀 그러겠지만 불편했던 데 있었어요?
식당이나 카페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너무 많아서 되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례 좀 얘기하는 거니까. 식당 같은데 어디 식당 가봤어요? 어디 식당 가면 아니, 어떤 이제 분이죠? 얼마 전에 저 장미 축제 거기 얼마 전에 뭐 조대 장미축제. 예. 네, 거기 갔는데 뭐가 후문 문제였어요? 쪽에 후문? 화장실에 했나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공용 아. 화장실이. 그래갖고 초대 여중 조대 안에 장미원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었어요? 아니 그 화장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예. 화장실이 그랬나 거기가? 좀 멀리 기억이 안 나. 우리도 화장실 저희 또 저희도 좀 멀고. 오래돼가지고 아, 기억이- 이번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초대중 노상궁에 있죠. 초대중에 들어가고 어디서? 이제 초대중 화단 쪽에다가 아. 열어놓고 저쪽으로. 그리고 그래. 이제 여자인데 그 초대 그 후문 쪽에 그 빌딩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리드 여중 앞에 네. 빌딩인데 계단에 있어. 계단 있는 데다가 공용 화장실이 없어요. 빌딩. 말이야. 여자인데 그래갖고 또 후문 초대 후문까지 간 그 먼 거리 또 갔어도 중간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아, 자꾸 심각하네요. 여기 심각. 명색이 조선대학교 장미 축제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바로 지난주 제 갔다 왔는데 너무 저희들이 난감해가지고 아, 네. 여보 이제. 더군다나 식당은 네. 거의 99%는 못 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초대 그쪽은. 그날 좀 재미가 어땠어요? 느끼는 게? 이제 나는 무지하게 덥고 이제 꽃은 구경은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보면 안 좋았죠. 그게 만약에 광주가 아니었고 타 지역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욕 나왔죠. 욕이 나온 게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신변처리 같은 예. 경우는 우리도 생년상을. 그냥 그 밤에는 막 어디를 막 그러죠. 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런 턱을 만났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버릴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누구나 그 부분은 그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대 그 장미원 예, 그 장미축제 여자죠. 얘기하고. 거기 앞에 그 CU 그거 있었잖아요. 그 공차 거기 조대 거기 그 공차고 CU 한번 다시 봐봐요. 그 거기 모를까? CU 편의점이 하나 있잖아요. 조대 장미원 거기 바로 아, 예, 실패이죠. 거기 화장실 없던가요? 그쪽 저쪽에 안 가봤어. 안 보여요. 아, 그거 그래요? 마크가 없어요. 공용 화장실 마크가 네,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우리 한번 저희가 화장실 장미만 마크 한번 네.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해보죠.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장면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후문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도로에 이제 물 차 있어 가는 길이 돌아서 가야 돼요. 아, 이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예술대학에서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맞아요. 저쪽으로 돌아가기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압니다. 저도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예. 조대 장면 그 첫 시작지점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고 저쪽에서 오는 이렇게 것은 봐가지고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저 끝에 가면 올라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갖고는 쭉 나와갖고 다시 이렇게. 예. 한 바퀴 돌아가고 횡단보도까지 와야 올라갈 수가 있죠.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그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시설이나 뭔가를 그 조직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알았으면 간이 경사로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그러죠. 축제 예. 기간 동안이라도 돼야 된다. 예.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몰라. 또 하나 예를 들어 그 비싼 예가 어디 갔냐면 그 전남 제가 장흥 고향이거든요. 예. 장흥이 아까 제 청백도 우들들이 엄청 많이 땄는데 제가 저희 군수 만나면 맨날 얘기합니다. 저 군수 이제 약간 친해요. 얘기했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시장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장흥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장흥에 유일한 축제 뭐가 있어요? 물축제가 있어요. 예. 물축제 하면은 엄청 더워요. 한참 더울 때. 많이 한참 더울 때 하는데 장흥에 그늘을 난 거기 나 이해가 안 돼. 그 축제를 하면서 물론 막 물놀이 하려고 막 그렇게 사람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그늘을 안 만들어. 그늘. 참 그게 문제예요. 아니 사람들이 더 죽은. 그러니까 거기 물축제 하면 대부분 항상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북도 군청에 있어서 아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늘부터 바꿔요. 그늘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좀 쉬고 먹고 더운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축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걸 축제를 해놓고 실질적인 그 득은 못 봐. 주변 지역에서 다 봐. 강진이나 보성이나 영암 쪽에서 다. 우리가 여기 축제만 하고 잠깐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지. 더우니까 이제 그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고 다음에 또 그 축제할 때 문제가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강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축제 현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강을 사이로 두고. 근데 넘어갈 수 자기들은 없어. 미관상으로 해놓은 게 건다리를 해놔. 못 넘어갔던 거 같은데 새끼야. 아니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평시에도 거기 없어. 평시에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다시 도로로 올라가지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쪽 그 다리 예, 그런 이제 예를 들어. 그 보행 다리로 해가지고 가고 또 다시 내려가고 예. 이렇게 가. 너무 번거로워. 뭐 담양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축제하는 입장에서 축제 현장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해갖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와야 돼. 완전히 불편하죠. 네. 그리고 평시에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징검다리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야, 친구 근처에 있는 친구한테, 아야, 너가 휠체어 타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저기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웃겨요. 강 위에가 뭐가 있냐면, 탐진강 댐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홍수나 뭐 그런 경우 때 이제 그 수압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 조절해야 돼. 수량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물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많이 그런 뭔가 좀 문제가 돼서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한다. 내가 그래 그게 이유냐?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럼 환경제를 뭐 축제를 안 해야지. 그러지 나만 말해. 환경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친구의 일례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왜 자기가 내가 안 불편하니까 당장. 내가 안 불편한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맞아요. 지금 내가 지금 군수가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군수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공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거 놓겠다. 근데 그거는 장애인만 내가 그랬어. 그거는 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장 인구 중에 대부분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거든? 고령화시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다 노인분들이라니까. 거의 한 70% 80%가 노인분들이에요. 60 이상이 되신 분들. 그럼 그분들이 물론 긴급자리에서 가다가 갈 수는 있겠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적인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시에도 내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탐진강 주변에 많아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려면 여기 올라가고 너 여기 가 얼마나 불편하냐. 나 그 얘기를 요새는 또 어르신들도 전동 스쿠터 탈 거 아닙니까 시골에. 맞아요. 또 제가 하나 또 군사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장 인구가 70% 80%가 노인 인구면 나 같으면 저상버스를 좀 도입해 보겠다. 그러죠. 안 그래요? 장이나 그 주변 지역에 뭐 100원 버스 뭐 그런 것도 아니 100원 택시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하고 누구나 조금 편하게 해야 하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누구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대상자가 노인분들이고 물론 장애인분도 일부 있어요. 장애인 자체도 장애인 있는데 아니 대부분 분들이 이 버스를 타면서 안 불편하겠느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남권에 저상 버스가 그러니까 광주 빼고입니다. 저상 버스가 있는데 어디 있냐? 일부 있어요. 순천도 좀 일부 있어요. 뭐 나주 예, 교통 나주도 일부 있고 한두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 네. 부분은 지금 네. 예. 지금 하고 먹고 일부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가 군수면 그거 공약해야지. 안 그래요? 군 단위에서 없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 잘한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거 앞장서 가지고 하면은 주변 지역까지 안 그래요? 뭐 어차피 도민처럼 파생될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포커스냐면
아까 말한 베리어 프리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장애인 포커스로 맞추면 이 사람 뭐 장애인들만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장애인들만 해주라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 노인, 아이들, 응? 이동 약자들. 그렇죠. 이동 교통 약자. 네. 쉽게 얘기하면 이동하는데 약자 이런 분들이 보행하는 환경을 너희들이 개선해주는 거 공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틀린 거야. 틀린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물론 그 광주에서도 좀 뭐 광주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아까 그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이제 바꾸는 것은 베리어 프리지만 그래도 베리어 프리든 유니버설 디자인이든 고려를 하고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혹시 MBTI 해보세요? MBTI 해보셨어요? 한지 오래돼가고. MBTI 이게 제 성향검사에서 제가 ENTJ로 나와요. 좀 뭐 이거 다른 얘기인데 ENTJ 성향이 뭐냐면 약간 리더형 뭐 그런 홍솔자 뭐 그런 걸로 나오긴 한데 그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답답하기 전에는 안 나서요. 근데 뭔가 상황이 답답하니까 누가 안 나서니까 나서는 거예요. 사실 저 이 강의도 시작하기를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나서는 성향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런 자리가 좀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그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주변 분들한테도 항상 관심을 갖고 내가 불편한 건 알지만 이걸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내가 먼저 아는 게 제일 먼저더라고. 내가 정확히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너가 이거 불편하면 이거 불편한 게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 수 있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고 이것만 요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조금 기회가 되시면 뭐 조금 뭐 이런 자리든 다른 자리든 또 만나서 저하고도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있겠지만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토론하는 자리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